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게 되냐면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웨이지가 노동의 한계 생산 NPL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혹은 자본의 가격, 임대료는 자본의 한계 생산과 이제 같아야 됩니다. 저 왜 그런가를 생각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What if wage가 NPL보다 크거나 혹은 작거나 한다면 What if R이 MPK보다 크거나 작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이지와 노동의 한계 생산. 왜냐하면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 우리가 3장 걸치면서 잘 안 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인데 자본의 한계 생산도 그렇고 노동의 한계 생산도 그렇고 노동의 투입량이 늘어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도 마찬가지겠죠. 자본의 투입량이 늘어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인 NPK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것이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 때 점점점 작아질 것이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시장 가격이 W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웨이지는 W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임금입니다. 웨이지. 자,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은 이제 이 점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업이 노동을 L스타만큼 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L스타만큼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얼마만큼이냐면 정확히 W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L스타에서 그렇죠? L스타에서 이상하네요. L스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W와 같아집니다. L스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W와 같아지겠죠. 네. 자, 만일 기업이 지금 우리는 경제 전체의 상황을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기업의 이야기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거시경제학에서는 마치 꼭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 하나 존재해서 한 국가 경제의 생산을 모두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간단하고 좋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모든 기업들이 비교적 그 규모가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현실과는 좀 괴리가 되지만 실제로 GDP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GD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들여다보면 꼭 마치 여러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무수히 많은 어떤 업체들 혹은 뭐 기관들 이런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한 그 결과물이 사실 GDP인데요. 마치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생산함수에 의해서 압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기업 하나가 존재를 해서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경제 활동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생산 기술, 생산함수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도 큰 무리는 사실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가정을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하나의 거대 기업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기업, 자, 그 기업이 노동 투입량이 L스타가 아니라 만약에 L스타보다 적게 투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균형 상태에서 웨이지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웨이지와 노동의 한계 곡선이 MPL이 만나는 요점에서 노동 투입량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를 보게 되면 L스타가 균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죠. 자, L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스타보다 적은 노동 투입량을 선택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노동을 이만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면 자, 이만큼입니다. 노동을 L스타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크기가 매우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MPL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웨이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적잖아요.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노동을 늘릴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L0에서 노동을 아주 조금 늘리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크기가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웨이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동을 계속 고용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기업이 이 수준에 있으면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려서 L스타까지 가려고 하겠죠. 이제 반대로 만일 기업이 혹은 대표적 기업이 노동을 L1만큼 투입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L1은 우리가 지금 균형 상태에서 기업이 선택하게 될 최적 노동 투입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L1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일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늘리는 건 했으니까 노동 투입량을 아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줄이면 노동 투입량을 줄였으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생산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만큼 줄어들겠죠.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이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노동 투입량을 줄이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 투입량을 아주 조금 줄여봤더니 이렇게 이만큼 산출량이 줄어듭니다. MPL만큼. 자, 그런데 노동 투입량을 줄였으니까 자,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이브한 인건비가 이만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이브한 게 이만큼이고 손실이 이만큼입니다. 생산을 그만큼 못해서 줄어든 크기가 요만큼인데 웨이지를 이만큼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세이브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기업은 L1 수준의 고용 수준에서 L1의 고용 수준에서 노동 투입량을 줄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방향으로 노동을 줄여갈 거예요. 세이브하게 되면 그로부터 얻는 베네핏이 생산량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가 비헤이비어가 지속이 되면 결국 기업은 L스타만큼 노동을 투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 수준에서 자, 웨이지는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질 것이고요. L스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자, 이자율이고 여기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K스타만큼 자본을 투입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여기 했고요.